자, 정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정규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거는 진짜 그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정말 빼놓지 않고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정규화가 영어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노멀라이제이션. 네, 이 스펠링을 반드시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얘의 핵심 기능이 뭔지를 만약에 서술하라고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맞춰야겠죠. 자, 정규화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기술사 시험 기준입니다. 네, 정규화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근데 기술사 시험 기준에서는 이제 그걸 다 적죠. 뭐 1정규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뭐 4정규화까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BCNF 넘어가서 뭐 4정규화 뭐 거기까지에 대해서 쭉 다 서술하는 건데, 5차 정규화까지네. 1정규화부터 5정규화까지 뭐 다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서술하라 그러면은 이건 기술사 시험 기준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기능사와 기사 시험 기준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BCNF, 하여튼 5정규화까지 전부 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마 괄호 채우기 형식으로 나오거나, 또 아니면 이제 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각 정규화의 특징, 간략히 서술하는 거. 이게 이제 기능사하고 기사 실기 시험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거를 좀 자세히 알아둬야 돼요. 네, 자세히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빼놓지 않고 매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NCS 기반으로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도 이 정규화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 출제됐던 내용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를 첫 번째 보면은 일단은 기본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거죠.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해서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중복을 최소화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되면 그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는 중복이 발생되면 오히려 보기가 혼란스럽고, 또 중복을 줄일 수가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중복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정규화라는 개념인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1정규화, 2정규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교에 A 대학교에 뭐 전교생이 300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전교생 300명은 각각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학번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가지고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연락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거주지 주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거주지 주소에 이어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기숙사 사용 유무 같은 거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걸 표시할 수도 있겠고, 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대략 이 정도.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명단을 그냥 제가 필드명 간략하게 몇 개만 꺼낸 건데,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뺄까요? 연락처는 빼도 되겠다.
연락처 여기다가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학년, 그 다음에 거주 주소보다는 반이 낫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필드명을 나열한 거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정교화라는 것을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은 중복을 최소화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300명의 학번이 예를 들어서 뭐 쭉 있다고 쳐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1 뭐 00001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학번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부여를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학번이 계속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행정팀에서 이제 뭐 신입생을 뭐 봤는데 여기에 뭐 이 학생의 뭐 주민등록번호는 뭐 90년 뭐 예를 들어서 뭐 20 뭐라 할까요? 뭐 20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03월 뭐 03월 03일생인데 거기에 뭐 이렇게 이제 1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가겠죠. 네, 대략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도 이제 나머지 뭐 그런 식으로 등등등 이렇게 들어가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학년 부분을 보면은 학년도 뭐 이제 들어갈 수 있죠. 뭐 1학년, 뭐 1학년이 뭐 신입생이 막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반도 뭐 A반, B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A, B, C 뭐 그다음에 뭐 B반 뭐 B반, A반, B반, C반, 뭐 A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굳이 또 하나 넣는다면 뭐 전공학과? 전공학과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자, 필드명을 제가 좀 그래도 연관된 걸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채울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산업경영학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는 뭐 컴퓨터 공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디자인과가 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등등등, 이것도 등등등 이렇게 쭉 채워지겠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락처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010에 뭐 0000에 뭐 0000 이렇게 들어가고, 뭐 1234 누구는 뭐 010 뭐 1234에 5678 뭐 하여튼 이런 연락처가 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샘플로 이렇게 한 건데 각 필드명에 대해서 중복이 발생되냐 안 발생되냐를 따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이 표에서 지금 핵심을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 각 필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레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레이블이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될 수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좀 따져보자 이거죠. 자, 학번. 자, 얘는 중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번이 중복이 가능할까요, 이게? 자, 학번. 중복 불가능합니다. 얘는 애초에 중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학교는요, 고발 대상이에요. 중복이 만약에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그 학교는 고발 조치 대상입니다. 아니, 무슨 이거 가지고 무슨 고발 조치 대상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고발 조치 대상이에요. 큰일 나요. 학번은 절대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학번 하나를 가지고 뭐 2명, 3명 같이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무슨 뭐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학번은 한 사람만 써야 되는 거죠. 1인당 하나씩.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대상을 기본 키로 하는데, 이제 일각에서 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주민등록번호도 그러면 얘도 중복이 불가능한 건데, 이건 기본 키로 쓰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얘는 기본 키가 사용이 부적절하죠. 만약에 이거를 기본 키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여기 마스킹 처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교 그 수강정보 시스템을 만약에 로그인을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거기다가 넣어서 로그인을 하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킹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얘는 보안 등급으로 따지면 해킹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민등록번호는 애초에 넣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애초에 컴퓨터에 넣는 것 자체가 거의 해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관공서 정보기관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만약에 넣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뭐 백신 프로그램을 막 2중, 3중으로 막 실행시키죠. 그 정도로 얘는 해킹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기본 키로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라 그래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좀 많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사실상 이 학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책이죠. 학번을 쓰게 되면은 굳이 뭐 이게 뭡니까? 학번 자체가 뭐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학번이 뭐 노출된다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중요한 거는 이 학번 자체는 이 학교 내에서만 쓰는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뭐 이걸 다른 정보 시스템에서 뭐 사용을 뭐 가능한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학번 자체를 사용하기가 좀 더 주민등록번호든 수월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외 입상자 명단 그런 거 뭐 발표한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학생 누가 뭐 대외 입상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옆에 학생 이름에다가 학번 같은 걸 보통 같이 붙여서 명단 발표를 하거나 그러죠. 또 아니면은 기숙사 배정 같은 거 할 때 이번 기숙사 배정 결과 명단을 뭐 공지합니다 해가지고 게시판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거기에 그 학생 이름하고 학번이 같이 나와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뭐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학번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복도 안 되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데이터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번이 기본 키를 쓰기에 딱 적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학년. 자, 보세요. 학년이라고 하는 필드 자체를 봤을 때, 자, 학년 필드는 중복이 가능하죠. 네, 이거는 중복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학년에 뭐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40명, 5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합니까? 반. 중복이 가능하다. 자, 반도 중복이 가능해요. 네. 왜냐면 보세요. 자, A반, 뭐 A반, B반, C반 이거 막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년하고 반은 중복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공학과. 전공학과 볼까요? 전공학과도 중복 가능하죠. 네, 이것도 중복이 가능해요. 당연히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공학 내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인원을 통틀어서 다 합치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 중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자, 중복이 불가능하죠. 이걸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시리얼 넘버 개념을 아직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거죠. 연락처는 절대 중복이 불가능하죠. 당연한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연락처도 웬만하면은 저기입니다.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웹이나 이런 데에 무단으로 연락처가 막 올라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이 가능한 거나 불가능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 내용 부분이 이렇게 필드명 각각의 중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일단 따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정교화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 이 중복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소거해 나갈 것이냐를 따지는 게 바로 정교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교화의 각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이거는 동영상을 좀 나눠서 올릴 겁니다. 한 번에 다 안 할 거고요. 1정규와 2정규와 그 다음에 뭔가요? BCNF인가요? 3정규와 BCNF, 그 다음 4정규와 5정규와까지 각각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제가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한꺼번에 다 실어서 그 동영상 보려고 하면 좀 지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1정규화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1정규화 하기 전에 여기 이번 영상에서는 그 본편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규화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좀 할게요. 그걸 먼저 언급해야 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되냐면 이상현상이라는 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현상. 자,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노멀리라고 그러죠. 네, 어노멀리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중복으로 인해서 릴레이션을 조작할 때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 이상, 그 다음 갱신 이상,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넣는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업데이트,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이상현상에 관련된 데이터 샘플을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볼게요. 자, 학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요. 이름이 여기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제 강사 번호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보면은 담당 강사 이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군요. 네. 자, 볼게요. 일단은 학생마다 학번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001이라고 하는 학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학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강사 번호는 1번이고 담당 강사가 예를 들어서 뭐 김희박 교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두 번째 학생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학번을 지니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네, 이런 학생이 있다. 그래서 강사 번호를 2번으로 뭐 할당 받고 이 강사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놓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삽입 이상이라는 게 발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삽입 이상이라는 게 발생되는 게 언제 발생되는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을 제가 밑에다가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번을 똑같이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자, 여기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 번호도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담당 강사 이름도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학번에다는 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여기에 강사 번호 1번에 김희박 강사랑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위에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볼게요. 자, 이 두 명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명이 만약에 더 추가된다고 할게요. 데이터를 추가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김철수 이렇게 학생을 넣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명단을 추가했는데 아직까지 담당 강사가 배정이 안 돼가지고
여기를 그냥 널 상태로 비워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학적 그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담당 강사가 배정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력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존재할 수 있죠. 충분히 이런 경우가 많이 존재하죠. 실제로 학적 시스템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반이나 뭐 학년이나 반은 편성이 됐어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문제가 어떤 특정 과목을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하는데 아직 이 과목에 대한 개설이 불완전하게 돼가지고 뭐 담당 교수가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정해졌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널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널 상태로 그냥 비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다? 삽입 이상이라고 한다. 이런 거를.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제대로 개념을 잡아 주셔야 돼요. 이게 삽입 이상이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아주 딱 적당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삽입 이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살펴봤고, 자, 이 부분도 제가 삭제 이상, 갱신 이상 각각 동영상을 나눠서 올릴게요. 나중에 뒤에 1정규화부터 5정규화까지도 나눠서 할 거고, 지금 일단 이 부분도 제가 동영상을 잘게 나눠서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삽입 이상 부분까지 일단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정확히 이 정규화에 대해 일단 본격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이 동영상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